예, 국민의힘이 다음 주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듯합니다. 이준석 대표 자연스레 퇴출 수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 칼럼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슴이나 이런 거를. 일단 차분히 풀어보기 전에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윤 대통령 참을인자 3번만 쓰길. 어떤 칼럼 내용이길래 오늘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동안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을 어렵게 한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뽑은 이제 그 대변인 가운데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논평을 냈는데 여당 대변인이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호신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그 소재로 해가지고 쭉 글을 풀어나갔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손가락보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이 글을 쓴 큰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이 좀 더 그 넓게 보고 국민들이 그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치 스타일도 조금 그쪽으로 맞춰 나가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썼는데 지금 이제 그 정쟁이 되고 있는 거는 거론된 그 대변인의 어떤 실명이라든지 또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격을 하고 이렇게 그 원래 칼럼을 쓴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그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럼 내용을 좀 더 얘기하자면 박민영 대변인이죠, 청년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의 윤 대통령 비판 논평이 아마 그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불을 당긴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곳곳에 실려 있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눈을 의심하게 되는 증언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상당히 유감이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맞나? 이 발언은 윤 대통령도 나와서도 안 되고 윤 대통령 스스로도 참모들도 이걸 말리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주굴과 골룸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절대 반지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을 했을 때는 당내 세력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 사실 반지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절대 반지를 만든 거는 사우론이라는 그 악당이거든요. 근데 사우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론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뭐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언급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피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용산 오피셜로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으니 비상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평화롭다, 장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살짝 나오다가 이제 직접 겨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비판을 할 것은 하겠구나라고 이제 기조가 변했다라는 걸 하나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내부 총질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유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경로를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 뒤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썼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양 주필께서 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정도의 비판도 지금 대통령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 많은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반대자들을 다 포용하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여권의 권력 투쟁이 내분이 상당 기간 오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여러 얘기 취지는 박민영 대변인처럼 쓴소리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윤핵관들은 그 얘기도 못하면서 쓴소리도 안 한다. 뭐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요. 오늘 이 칼럼에 언급된 박민영 대변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박민영 대변인도 꽤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이 칼럼은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지 저는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저보다도 좀 대통령께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어떤 뭐 적의가 있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같이 가야만, 대통령과 대표가 같이 가야만 어떤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후에는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곤혹스럽다. 혹은 만약에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둘 중 선택하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지, 뭐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집권 여당 같이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글의 두 가지 점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박민영 대변인 이제 막 정치 무대 데뷔한 신인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무거운 주제에 굳이 박민영 대변인을 소환해서 저렇게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준석 대표가 박민영 대변인 언급하고 그 박민영 대변인을 매개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게 박 대변인한테는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때로는 대통령실도 비판하고 장관도 비판하고 다 합니다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함께 해낸 이 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겨냥이나 노골적인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보수 정부뿐만이 아니라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어제부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자제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내의 갈등이나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크게 확산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선은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과거 비박계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정치 입문해서 김용태 의원 등등과 함께, 지금 최고위원 말고요, 양천에서 국회의원 했던 그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정치를 보고 배웠었는데, 그때 친박 비박 나눠서 싸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실패한 정부 되니까요, 친박이고 비박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책임지고 쓸려 나가는 겁니다. 예. 건설적인 비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어떻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할지, 이 정부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나를 내려놓고 정부를 살리고 대통령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변인이 대통령 비판하는 건 금도를 넘어섰다, 암묵적인 룰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두고 이렇게 여러 이준석 대표까지 직접 윤 대통령을 겨냥했고, 뭐 이제 전면전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우리 당은 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고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대분열 사태 올 것이다, 당원 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비대위 안 된다라는 공식적인 저지 입장도 좀 나왔거든요. 노돌 교수님. 저는 뭐 최재형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 같은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 해석은 여전히 뭐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일단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비대위로 가기로 했고요. 여러 차례 지금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로 지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저는 당원 당규 해석 투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를 물론 따라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조직이고 정치적 조직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로 결정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 뭐 법적인 대응을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럴 때는 저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 현재로서는 그 당을 결정을 했으면 저는 이 부분으로
속전속결로 가서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게 당일 정비하는 게 정치적 결정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고온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저분들의 생각 때문에 그럼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좌고우면하다 보면은 예. 어느 것도 지금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당헌 당규 해석 투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비대위로 가기로 한 결정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정책 책임을 나중에 지더라도 빠른 속도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